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발표된 이 세법 개정안 자료를 좀 꼼꼼히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 친절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고생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감세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이 돈이 쓸 곳이 많은데 좀 세수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보도에서 보셨듯이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근로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했고요. 또 선제적 미래 대비를 위해서 결혼, 출산,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세수감과 관련해서는 네. 전체적인 세수감이 약 0.5조 원인데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성장 세수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이제 맥주, 탁주에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제 물가 연동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좀 이제 폐지보다 세율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맥주에 대한 세금을 시시때때로 여론에 따라서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는 이 맥주하고 탁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주세율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원재료 값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값이나 소주값이 저희들 세제 개편에 따라서 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물가 연동제는 아예 폐지를 하고 필요하면은 국회에서 기본 세율을 고치든지 아니면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30%의 탄력세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탄력세율에 따라서 이 탄력세율은 저희들이 특정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가세와의 차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이 결혼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했는데 일단은 혼인 전후인 2년, 그러니까 4년의 기간으로 정한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좀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전후 2년으로 정한 것은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 혼인신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청약이나 출산 등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인과 관련된 정려재산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결혼 공제를 또 무한정으로 또 길게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이 약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2년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나 정리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한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 1억 정도의 이제 결혼 공제를 부자 감세나 부의 대물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빠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보이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들은 좀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양도세 개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방금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첫째는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내년 5월, 9월까지 이미 이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유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이나 물량 등을 봤을 때 약간의 상하방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세제 개편을 크게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 속도 조절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상속세 개편도 좀 빠졌습니다. 좀 이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상속세제를 전환하겠다. 그런 방향성은 여전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속세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체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세율과 공제의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그 기본 방침에는 전혀 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기본 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제도의 연구와 뭐 외국 사례의 조사 또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측면이 필요해서 조금 뭐 연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초대석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